누홀딩스의 아메리칸 드림이 월가의 화제입니다. 남미 금융 질서를 뒤흔든 슈퍼의 평 디지털 은행이 미국 시장 입성을 예고한 것입니다. 브라질 성인 인구의 60% 이상을 고객으로 포섭한 업체가 미국 전역을 포괄하는 국가 단위 은행 라이선스의 첫 관문을 통과하자 월계 긴장감과 함께 기대가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2013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처음 간판을 올린 누홀딩스는 브라질 이외에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거점으로 라틴 아메리카 금융시장의 판도 변화를 일으킨 주인공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고객 기반은 1억 2,700만 명입니다. 창사 이후 10여 년 사이 디지털 금융을 앞세워 급성장한 업체가 미국 시장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디지털 은행 누뱅크를 자회사로 둔 누홀딩스는 케이맨 제도에 등록한 지주회사로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종목 코드 NU로 상장돼 있습니다. 사업의 핵심은 완전 모바일 기반의 무점포 은행 모델로 신용카드와 예금, 대출, 투자, 보험까지 대부분의 소매 금융을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는 플랫폼 전략을 취합니다. 업체는 브라질과 멕시코, 콜롬비아라는 세계 핵심 시장을 거점으로 아직 전통 금융이 과점 구조를 유지하는 신흥국에서 수수료 인하와 UX 즉 사용자 경험 혁신, 신용 공급 확대를 동시에 노리며 성장해 왔습니다. 재무적으로는 고성장 팔스 고수익성의 조합이 돋보입니다. 2024년 55억 달러의 매출액을 올리며 전년 대비 49% 성장한 업체는 2025년 3분기 42억 달러의 매출액과 7억 8,3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자기 자본이익률이 31%를 기록해 브라질 대표적인 전통 은행인 이타우의 수치 23%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누뱅크의 출발은 연회비 없는 신용카드였습니다. 창업자 데이비드 벨레즈는 브라질 시중은행 계좌 개설 과정에서 겪은 과도한 서류 작업과 높은 수수료, 불투명한 금리 구조를 문제로 인식했고 이를 모바일 앱 기반으로 대체하는 디지털 전용 카드를 2013년부터 내놓으며 고객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후 계좌와 예금, 개인 대출, 급여 이체, 투자, 보험 등으로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해 현재는 슈퍼앱형 금융 플랫폼이라는 입지를 갖게 됐습니다.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완전 디지털 모델로 인력 규모는 브라질 대형 은행 평균의 10% 수준이지만 고객 수는 이들과 맞먹거나 추월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운영 효율성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체적인 데이터 및 AI 기반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중저소득층까지 포섭함으로써 라틴 아메리카의 금융 포용을 사업 성장과 직결시킨 결과입니다. 업체는 카드와 대출 이자를 넘어 예금과 투자, 보험, 결제 등 다각화된 수익원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고객당 평균 수익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누홀딩스의 다음 무대는 미국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미국 통화감독청은 누홀딩스가 신청한 신규 국가은행 설립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고 이를 통해 누뱅크 NA라는 이름의 미국 은행 설립 조직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규정에 따라 업체는 12개월 내에 해당 은행을 완전 자본화해야 하며 18개월 내 실제 영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예정대로라면 2027년 중 미국에서 본격적인 서비스 론칭이 이루어질 공산이 큽니다. 경영진은 미국 진출을 자사의 마스터 플랜 중 3막으로 규정하며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 변혁 기회로 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승인은 단순한 미국 지점 설치가 아니라 연방 단위 라이선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투자은행 업계는 강조합니다. 국가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누뱅크는 단일 연방 규제 아래에서 예금과 신용카드, 대출, 디지털 자산 수탁 등 폭넓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주별로 다른 라이선스를 일일이 취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가 다층적인 규제 환경에 막혀 철수한 유럽 핀테크들이 겪은 한계를 의식한 선택으로 읽힙니다.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서 누뱅크가 단순히 브라질 모델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 구조와 규제 환경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탐색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전했습니다. 누홀딩스의 글로벌 야망은 미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누뱅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타임뱅크와 필리핀의 고타임을 운영하는 타임그룹에 2억 5천만 달러 시리즈 D라운드를 주도하며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로써 업체는 타임그룹의 유의미한 소수 지분을 확보했고
타임그룹은 1,5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고속성장 디지털 은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누홀딩스는 당시 투자를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은행 모델을 학습하고 향후 진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학습 탐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시장에서 직접 라이선스를 하나씩 취득하며 확장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와 지분 투자, 인수합병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확장을 가속한다는 보관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누홀딩스의 주가는 2월 6일 17.4달러에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업체의 주가는 1월 28일 장중 기준 18.98달러까지 오르며 52주 최고치를 기록한 뒤 소폭 후퇴했습니다. 2026년 초 이후 주가는 2% 선에서 완만하게 상승했고 최근 1년 상승폭은 약 25%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년 사이 업체의 주가는 무려 1,751%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팁랭크스에 따르면 누홀딩스의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9개 투자은행 가운데 7개 업체가 매수 의견을 내놓았고 보유와 매도 의견이 각각 2건과 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표주가 평균치는 19.18달러로 최근 종가 대비 10.23% 상승 가능성을 제시했고 최고치는 22달러로 26% 이상 상승을 예고했습니다. 목표주가 최저치는 16달러로 파악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내고 누홀딩스의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 21달러를 유지했습니다. 업체가 최근 분기까지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했고 디지털 은행 부문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2026년과 2027년 주당 순이익이 각각 60%와 35%에 달하는 성장을 나타낼 전망이고 2026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주가 수익률이 12.5배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는 주장입니다.